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1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찐반인 줄 알았는데 왜 또 떨어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은 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분석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상승했던 원인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들은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제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여러 전 세계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유가도 어제 5%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 정체적으로 경제 정상화를 기대를 하면서 증시가 오르다 보니 비트코인 역시도 딸려 올라갔고 그와 더불어서 금요일날 마감이 좋게 됐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위치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바로 금요일날마다 장세죠. 금요일날마다 항상 이제 좀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하면 주말까지도 그걸 이어졌다가 월요일날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저번 주랑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금요일 날마다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였냐 하면 아무래도 알트장인지 아니면 비트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의 유입세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채굴자들의 움직임 덕분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알트코인의 이제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로 코로나 증식이 될 것이다.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덕분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움직임, 특히나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결론적으로 상승을 좀 유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20K 선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이런 상향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 불장으로 중국장이 좀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플러스로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무엇인가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시진핑의 3년임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죽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 있을 기대감에 많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많이 해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저항대는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하락을 또 이렇게 이때 많이 했는지 같이 살펴보실 것은 바로 FTX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승도 중국에 의해서 하락도 중국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린 거 좋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FTX 토큰을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주말 동안 그리고 아침에 왜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정리해서 드리죠. 이거 무슨 이유냐고 한다면 바이낸스가 FTT라고 말하는 FTX 토큰을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FTX 전체에 좀 이런 불안정감을 많이 이뤄내겠죠. 왜냐하면 바이낸스 좌우창펑이 가지고 있는 FTX 토큰이 많을 텐데 그걸 청산을 결정을 했을 때 FTX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2만 달러에 그걸 다 받을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서 그러면 왜 그 아래서 받지 않고 22만 달러에서 받느냐 그럼 그 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걸 그걸 담보 삼아서 무엇인가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면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이런 불안감을 좀 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바이낸스로 인해서 FTX가 전체적으로 좀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FTX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인지를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루나처럼 그렇게 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같이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하는 게 USDT의 도미넌스입니다. USDT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이제 USDT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을 매각을 했고 USDT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은 현재 다시 7%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을 잘 잡아준다면
된다면 또 하락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저항대가 있어요. 이 저항대를 또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 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또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건요. 경제 관련 주요 일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FTT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 있을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10일 날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중간선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공화당이 압세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공화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자세들은 사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공화당이 많이 또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나는 지금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입장을 좀 나눠본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죠. 25%, 57%. 두 개 더하면 거의 뭐 80% 가까운 뭐 이런 퍼센테이지로 지금 창성을 하는 입장. 80% 넘죠. 82% 정도인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공화당이 시장 친화적인 이런 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지금까지 이뤄냈던 것들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투심이나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화당 의석수가 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럼 그전에 있었던 경제 정책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성으로서의 제시 플러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또 이제 당선이 되겠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하나가 또 감소된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죠. 플러스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하게 또 너무 예측치보다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은 항상 11월 달에 이제 소비가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12월에 이제 아무래도 성탄절도 있고 많은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높게 11월 달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봤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월 달엔 항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측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실제치보다 강하게 상회하지 않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타점과 다르죠. 그전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눌러줬던 모습에서 CPI가 높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 너무나도 또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도 이제 좀 아무래도 일어났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그럼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자산에 아무래도 투자를 좀 적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8.0%를 예측을 했지만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왔을 때 8.2% 이상, 8.3% 정도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하락으로 또 이끌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0.75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0.75%로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불안감이 또 시장에 막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전체적인 기관과 그리고 이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이거에 대한 해칭 수단이나 이런 방어 수단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이 많이 되고 CPI가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적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코인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떨어지니까 속상하고 불안하죠. 그렇지만 하락했을 때도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준다면 결론적으로는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상승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계열로 유입이 됐던 시장이라면 사실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은 이전 기관들의
마음이나 세력들의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여기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나 도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때 많은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인 걸 따라가지 않고 이런 도지나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것이 사실 건강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천장을 맞으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장은 없고 떨어지기만 하는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는구나. 그럼 20.4K를 잘 지켜주는지 보자. 더 떨어지는구나. 그럼 19K 위 20K를 잘 지켜주는지를 보자. 왜냐하면 이 아래로는 채굴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20K를 잘 지켜주는지 보자. 방어가 되는지 보자. 그리고 이때 한번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지 그 위로 상승을 또 강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리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저항대가 강력한 시점에서는 일자로 올라가기만 해서는 뚫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입장에서는 롱 청산보다 숏 천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롱의 비율이 사실 많아진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롱보다 숏 청산의 비율이 많았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도 요 며칠이 굉장히 강한 이제 숏 청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숏에 걸려져 있었던 베팅을 한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배율로 숏에 베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현물로 매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청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기관이나 세력들이 롱을 현물에 이제 많은 베팅을 했겠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사실 롱에 걸려져 있는 비율을 청산시키러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락에 이제 재료들이 많이 좀 뽑히고 있죠. FTT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있을 뭐 중간 선거도 그렇고 앞에 뭐 10일날 CPI 발표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에 많은 재료가 있을 때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수익이 났던 부분을 많이 현금화하시는 것들 추천드려요. 제가 아래에 이제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카톡방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의 좀 아쉬움이 바로 비중인데요. 비중을 30%에서 50%씩 한 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거나 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5%대로 적게 진입을 하시고 그 뒤에 물을 더 태우는 것이 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좀 묘를 태울 만한 아이가 아니다. 김치코인이다. 아니면 시총이 작다. 하면 그것도 사실 5%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비중을 태우면 안 되는 코인에 많은 비중을 태우면서 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시거나 하는 모습들은 사실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앞으로도 오르기만 하는 장은 없고 내리기만 하는 장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고요. 그곳에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저와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투자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모두 분석해 드리니 같이 투자하시면 포모 영상이라고 하죠. 모두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좋은 영향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방송이 있어요. 제가 매주 이제 방송이 늘어서 이런 유튜브 촬영이 주에서 2에서 3회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만약에 못 보신다고 하면 방송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초아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수요일날 뵐게요. 촛밥.